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신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알맥의 상장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 성황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알맥은 1973년에 설립돼서 업력이 50년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 이래 배터리 모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팩, 그 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에 사용되는 압출품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되는 사업은 앞으로도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회사를 잘 살펴보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박준표 CEO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필요하신 정보 오늘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맥은 알루미늄 매테리얼 앤 컴포넌트라는 저희가 하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을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알맥, 저희 회사 사업을 참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차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대우그룹 관계사 시절에 전기차 최초로,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월드 클래스, 알맥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초정밀 압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LG화학 사업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업계로서는 도전적인 제품 사원을 걸고 들어갔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시장에서 어려운 제품들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우러러봤던 저런 회사처럼 되고 싶다 했던 글로벌 업체들하고 어느새 경쟁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입찰해서 이기는 상황을 수년간 연출하면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품 라인업도 보시면은 배터리 모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로서 전환되면서 새롭게 적용됐던 배터리 팩이라든지 EV 전용 플랫폼과 관련된 그러한 프레임들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고, 고객군 역시도 LG에서 시작해서 SK온이라든지 GM 또는 벤츠 쪽 EQ 시리즈, 이어서 리비안 등 선도 전기차 업체들까지도 저희가 고객을 두게 되면서 제품으로나 고객으로나 굉장히 다양성을 갖춘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4년간 CAGR 80% 달성을 했고, 현재 수주잔고가 한 1.5조 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이 업계에서 선두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EV가 이제 저희의 가까운 미래까지 해서 책임져줄 사업이다 하면 저희는 또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 도시명 항공 소재 쪽으로 해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저희의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21년도 매출 828억까지 하면서 당시에는 유럽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저희 배터리 고객사 쪽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캐파 준비도 많이 하면서 그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매출로 반영이 돼서 22년도 약 2배 가까운 1,567억 달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미국 쪽 증가를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많은 사업 기회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고객군을 보시면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나 벤츠, 전통 강호면서도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려는 고객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의 자랑스러운 선도 배터리 업체들이 저희의 고객이고, 미국 쪽으로도 전기차 전환한 또는 전기차 스타트업 쪽을 저희를 굉장히 이용해주고 계셔서 알맥은 어느새 선도 기업들하고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선 회사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맥은 신상호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시면서 저희 임직원 수 135명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월 기준이라면 5월 현재 벌써 150명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빠르게 크는 만큼 해외 사업을 위한 해외 사업 관리 인력, 그다음에 R&D 인력, 품질 인력들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경영진 보시면 저희 알루미늄 관련 50년 경력의 전문가이신 박성현 회장께서는 이 알맥에 필요한 알루미늄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기술의 어떤 혁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신 대표님은 STX 대표 출신이십니다. STX가 과거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 쪽으로 진출했을 때 보였던 역량이 지금 알맥에 정확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국 제조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상호 대표님 리더십 하에서 저희 알맥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73년 경남그룹 관계사로 설립되면서 설립 당시 이름은 경남금속이었습니다. 당시 경남그룹이 하는 건축 소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86년에 대우그룹 관계사로 편입되면서 대우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알루미늄 부품 알맥이 생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자동차 부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에 박성현 회장께서 인수를 하시면서 이 회사는 해외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과 소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 실적이 이때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의 어떤 자랑스러운 기술인 크래시 알로이 관련해서는 3년에 거친 개발 끝에 벤츠 쪽에 2012년 퀄리파이드 되면서 등록되면서 저희의 지금의 기술적 기반이 그때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저희 LG화학 사업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준비됐던 해외 사업 관리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 기반이 바탕이 돼서 많은 신규 고객과 그다음에 수주된 사업을 바탕으로 설비 증설 그리고 수출 실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맥은 현재 고속 성장기에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저희 하고 있는 EV 사업들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입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주로 이제 파우치 타입 셀 제조하시는 고객들인데, 이 파우치 타입 셀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배터리 케이스는 물리적 보호를 하면서 셀에서 발생한 열이 냉각 장치로 잘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배터리 팩 케이스는 이제 배터리 팩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듈이 한 20-30개 정도 담기고,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와 그다음에 요거 냉각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은 요 팩에 프레임이랑 그 프레임 스트럭처 파트라든지 아니면 냉각 장치의 유로를 형성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V 플랫폼이라 하면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본인들이 표준화된 플랫폼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eGMP가 있고, 폭스바겐은 MEB 등에서 각각의 표준화된 플랫폼이 있는데, 공통되는 사항은 이 플랫폼의 스트럭처 파트, 기구 파트로 해서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강성과 그다음에 안전 기능성을 낼 수 있는 높은 연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들이 적용되는데, 알맥이 또 그와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기차 관련돼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아우디 이트론,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들, 벤츠의 EQ 시리즈 등등 해서 저희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EV 매출이 작년까지 해서 한 70%, 올해 이제 80% 이상으로 하면서 EV 관련 사업 저희의 주 종목이고, 저희는 EV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과거에서 계속 오던 사업들은 이어져 있습니다. 루프렉, 자동차 어떤 SUV 타입의 자동차 위에 올라가는 외관 부품이라든지 범퍼들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케팅을 더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이 강하게 요청하고 저희가 조건이 맞을 경우만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알루미늄 빌렛은 알맥의 모회사인 다이엑스에서 알루미늄 주조 빌렛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장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 목적으로 위해 원소재, 알맥이 사용하는 원소재를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매입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모회사에서 알루미늄 빌렛 사업을 자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빌렛과 관련해서는 사업 거래처를 AR로 바꾸면서 동시에 이제 저탄소 알루미늄 할 수 있는 시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알루미늄 빌렛이 연결 매출로 알맥으로 인식이 되면서 저희의 어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저희 사업 현황입니다. 알맥은 창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원에 있으면서 알루미늄 압출 기준으로 연 2만 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말에 저희가 캐파 증설을 위해서
공장을 찾으면서 밀양 쪽에 공장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는 알맥 코리아 100% 자회사를 세우고 밀양에 12인치 압출 라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초부터 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의 22년 큰 폭의 매출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이런 캐파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밀양에서는 연간 1만 5천 톤 규모의 압출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3만 5천 톤 규모의 압출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6월에 앞서 말씀드린 알루미늄 빌렛의 어떤 저탄소 소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남 사천에 공장 매입을 한 다음에 AR 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주조 관련해서 AR 알루미늄은 연 10만 톤 규모의 캐파를 가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EV용 전용 부품을 위해서 초대형 압출 라인이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인치 7,500톤 압출 라인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캐파 준비가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압출 제품 기준 연 2만 톤 규모의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당시 그 시점이 되면 5만 5천 톤의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1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저희의 경영 성과입니다. 21년까지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때가 이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한 캐파를 준비하는 투자 기간이면서 또 제품군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도부터 해서 짙은 파란색이 EV 관련 사업인데, EV 사업만으로 해서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23년부터 25년까지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 이룰 수 있습니다. 이익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게 21년도 손실 부분입니다. 단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폴란드 수출, 유럽 향 수출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류비가 10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21년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수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그런 원가의 변동에 있어서 21년도는 저희가 다 그걸 흡수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객들과의 어떤 공급 조건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말까지 해서 저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해서도 분기 단위로 연동을 할 수 있게 해놨고, 물류비에 대해서도 고객이 다 보상을 받거나 또는 아예 물류비를 부담하지 않는 공급 조건, 그러니까 FOB라든지 FCA 조건으로 공급 조건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더 이상 외생 변수라는 리스크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부터는 정상적인 이익률 실현할 수 있었고, 올해 1분기까지 해서 더 나은 이익률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 사업 내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수주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매출이 시작되면서 22년도부터 의미 있는 변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이 리비안이라든지 SK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 23년부터는 저희가 특정 고객이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게 굉장히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맥이 지역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리고 고객적으로도 계속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건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희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술과 저희가 어떻게 잘해왔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세대를 거듭해서 개선되고 새로운 제너레이션 오면서 계속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가운데 파란색 글씨로 알루미늄 압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1세대 대비 3세대로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이 철 대비 한 34%의 무게이기 때문에 경량 소재로는 원래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압출을 하면은 이 시장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밀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냉각 시스템하고 밀접해서 열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제품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메이커들 단에서는 전기차 라인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고, 예전에 사람이 조립을 할 때는 부품이 좀 맞지 않더라도 현장 맞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도 끼워 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안 맞는 제품이 허용이 안 됩니다. 제품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정밀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많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안전 기능성 소재, 그래서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 에너지가 배터리로 가지 않도록 흡수할 수 있는 성능의 크래시 알루미늄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적인 것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새롭게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의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정말로 정밀한 걸 요구하고 다른 파트들도 조립에 있어서도 정밀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이라든지 플랫폼 프레임에 있어서는 충격 흡수 소재가 요구되는데 알루미늄 압출이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산업이고 뿌리 산업이고 근데 뿌리 산업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지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지 아는 게 또 뿌리 산업이거든요. 보시면 아래쪽에 합금의 설계부터 해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고객은 소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땅에서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합금의 설계부터 알루미늄이라고 했는데 순수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저희는 마그네슘, 실리콘 등 여러 가지 기타 금속들이 섞여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합금의 설계부터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품에는 이 합금이 좋겠다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알루미늄 빌렛 말씀드렸는데 이 알루미늄 빌렛이 압출의 원 소재입니다. 이 원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녹였다가 동그란 형태로 붙이는데 이때 조직 구조 미세하게 할 건지 아니면 조직을 크게 만들 건지에 따라서 또 최종 제품에서의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조에 대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금형이라든지 압출, 제품의 정밀도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압출과 관련해서는 압출 이후에 온도가 한 600도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속 덩어리를 열과 힘으로 밀어가지고 금형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거든요. 마찰돼서 나왔을 때 600도 가까이 되는데 이 온도가 높다는 것은 변형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냉각하면서도 뒤틀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은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제품의 형상을 고정시키면서 냉각을 하면서 형상을 통제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고속 변형 제어 기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재부터 해서 각 공정별로의 기술이 정해져 적용돼야지만 최종적인 고객에게 요구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희는 A부터 Z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을 녹이면서부터 최종적인 제품을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을 모두 인하우스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공정의 기술, 노하우를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역제안할 수 있죠. 여기 언급되어 있는 원가 경쟁력 확보. 저 공정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고객은 소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RFQ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 합금보다는 이 합금을 썼을 때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렇게 바꿔야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게 매입할 수 있게 고객의 자동차가 최종적으로는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의미하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특히 EV와 관련해서는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참여를 한다면은 개선점 엔지니어링 프로포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럼 이 제품은 어때? 이 제품은 어때? 하면서 품목수가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EV 시장의 어떤 EV 사업 성장이 그런 고객하고의 밀접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19페이지에서는 배터리 모듈과 관련해서 정밀한 수준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배터리 팩에 20개에서 30개 가까운 배터리 모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터리 모듈에 이제 탑재되고 나면 저희가 건전지 갈듯이 이 모듈이 안 좋으니까 갈자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수도 돼야 되고 해서 완벽하게 실링이 되거든요. 한번 자동차가 출시되고 나면 저 모듈은 다시는 못 건드리는데 카 메이커든 아니면 배터리 메이커든 다 보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년에 70%라든지. 그래서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한지 열 관리입니다. 열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을 때 배터리 성능이 영원히 기능을 일부 상실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가 냉각 시스템하고 붙는 최접점이기 때문에 케이스 단에서 굉장히 정밀한 평면도라든지 윤곽을 요구합니다. 그 수준이 저희도 100년이 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려운 수준에서 특급 레벨이 있는데 기존에 그거 대비 한 5배 이상 산술적으로 5배 이상 어려운
제품 치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LG 통해서 처음 이 사업 시작됐을 때 국내 많은 동종업계에서 도전을 했다가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전격적으로 당시 대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과 또 저희는 사원을 걸고 좀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제품의 합격률이 19년까지 올릴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뿌리 산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018년 저희 실적 보시면 세 자리 적자까지 났었습니다. 그만큼 사원을 걸고 했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요 파우치 타입 셀에 그런 압출 공법을 적용한 케이스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가져오고 있습니다. 벌써 사업이 시작된 지 2017년부터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점유율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 가져가면서 시장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안전 기능성 소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측,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충격 흡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가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소재가 우그러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그러지지 않거나 파손됐을 때는 그 충격 에너지가 전달돼서 배터리가 파손돼서 발생하는 화재,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 가운데 실패 제품이라는 사진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터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알루미늄 제품의 모습이고, 이걸 터지지 않도록 자동차의 어떤 차체로서 단단하면서도 이제 저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 구부러지는 성능을 동시에 달성을 하는 겁니다. 단단한데 구부러진다. 약간 모순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기술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EV 메이커들은 모두 다 그런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이런 성능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차체 사진에서 보시면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다르게 엔진도 없어지면서 앞뒤 간격도 좁아졌고요. 특히 측면에서는 더더욱 측면 충돌이 있을 때 바로 배터리에 직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유럽 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선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이 기술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임러 벤츠 쪽으로 해서 인정이 됐고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고객이 요구사항을 대응하냐에 따라서 저희의 어떤 성장 속도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입니다. 22페이지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20%, 30% 이상으로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따라와갖고 어떻게 계속 리드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7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업 수주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SOP, 제품을 양산하기 3개월 전에 공급업체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최종 고객사 쪽에서도 너무너무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가 비용을 다 들여서 했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대응해내고 이 기술도 완성을 시키면서 최종 고객사에서는 저희에게 그러면 다른 업체도 너희가 참여를 해라라고 해서 추천 업체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쪽입니다. 근데 단순히 잘했기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벤더 풀에서 글로벌 비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러러봤던 회사들까지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나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SK 쪽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저희를 써주십시오라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고객이 저희를 인정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다임러 벤츠 EQ 시리즈의 전체 배터리 팩을 담당하는 미국의 두라라는 회사에서도 벤츠 쪽 정보를 확인했을 때 알맥이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랑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보니까 잘하고 본인들도 필요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두라사하고 유럽에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21년도에 외생 변수 때문에 크게 적자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장 진행은 투자는 못 하겠는데 한국에서 대응을 해주겠다. 저희가 워낙 이제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두라하고도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면서 전략적인 관계를 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EV 완성차, 글로벌 EV 완성차에서 저희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을 때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선순환 구조에 있고 사업이 빨리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가서 현재 1.5조 원의 수주 잔고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주 잔고라고 하면 뭐 기존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매출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계약돼 있는 나머지 잔량을 포함해서 신규로 수주된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배터리 모듈 쪽 사업이라든지 모듈이 담기는 팩, 그다음에 팩이 올라가는 전기차의 전반적인 플랫폼에 대한 프레임들을 저희가 잘 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비중을 보시면 모듈 쪽이 한 50%, 나머지 팩과 플랫폼 쪽으로 해서 나머지 50%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황입니다. 수주를 했다고 하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는 수주된 사업이 놓치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4년 초까지 해서 14인치 7,500톤 압출 라인이 구축이 되면 앞서서 저희가 55,000톤의 생산 캐파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26년 사업을 위한 캐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25년까지의 매출에 대한 생산 설비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신규로 수주되고 있는 사업들이 26년 향이기 때문에 26년에 생산할 하기 위한 설비를 준비하는데, 그 배경 사진이 압출 라인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대형 유압 설비에서 제품을 밀어내서 뒤쪽으로 이제 테이블을 보낸 다음에 쿨링을 시키고 열 처리를 하는 것이 이 압출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라인 투자가 대형 압출 라인 기준으로 약 한 200억 정도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비가 크기 때문에 공장도 2,000평 정도의 공장이 필요해서 전반적인 투자비가 300억에서 400억 정도 요구됩니다. 설비 완공까지, 발주부터 완공까지 평균 한 24개월 소요됩니다. 긴 리드 타임이 있고 또 큰 투자비가 요구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 사업도 없이 그냥 설비 투자를 먼저 하는 그런 리스크 부담하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뭐기 때문에 이런 압출 설비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고객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사업이 빠르게 들어오는 업체가 또 이런 투자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희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한국에서 투자를 했던 거는 고객이 빠르게 제품을 대응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이 빨리 요구하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시에 3만 평 되는 부지의 공장을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해서 계약 체결이 현지 법인 설립 완료될 예정인데, 이 공장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기회입니다. 기존의 고객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랑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들이 저희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지에 있는 업체들하고 저희 진출 계획 및 사업 수주에 대해서 밀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고 있는 26년 이후의 사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서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보시는 숫자들은 저희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23년 3,728억 예상하고 있고 24년 4,8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덩치가 커지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커지겠지만 저희 앞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22년도 영업이 한 7.8% 달성을 했고 올해 1분기 8.9% 달성하면서 저희의 이익률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조금 안 되게 될 것인데 24년도 더 개선돼서 10% 이상의 이익률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가이던스고 실제 신고서 내용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 외에 알맥은 여전히 한국의 제조 기반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는 시장에서 인증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SG 측면에서 탄소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위한 투자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천에 있는 저탄소 알루미늄을 위한 빌렛 주조 설비고요. 저탄소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스크랩 양을 더 많이 썼을 때 같은 스크랩 양을 프라이머리 알루미늄하고 비교하면 95% 탄소가 절감되는 걸로 시장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랩 양을 늘리는 것이 이 신규 투자와 기술의 핵심인데, 무턱대고 스크랩 양을 높이면은
소재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재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이 스크랩을 쓸 수 있겠느냐가 이 새로운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년간 고민 끝에 작년에 이제 투자가 집행이 돼서 올해 7,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UAM용 소재 개발 업체로 선정이 돼서 60억 규모의 정부 과제 진행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UAM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매출은 이어지기 어렵지만 2030년 이후에 시장에서는 UAM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크래시 알로이 기술도 10년 전에 저희가 기술 개발이 완료됐던 기술입니다. 10년 뒤에 저희한테 다가왔고 저희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맥이라는 회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모빌리티용 알루미늄 소재 부품으로 해서 글로벌 선두 기업이 되고자 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알루미늄 업체가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